네, 안녕하세요. 무대본 무자막 무편집을 지향하는 윤영관의 도전 브이로그. 이번에는 성향 분석 제 2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급히 옷을 갈아입고 왔는데 체크로 도배를 했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잘 어울릴지 일단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2021년 접어들어서 컨텐츠를 지향하는 윤영관의 도전 브이로그 찍겠다고 하고 성향 분석에 대해서 제가 계속 연재 시리즈를 올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찍고 나서 좀 오래됐죠. 그래서 다시 리마인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향은요 크게 두 가지의 팩터로 구분을 하는데, 그러면 사사분면이 나온다고 했죠. 자, 두 가지 팩터는 뭐였죠? 두 가지 팩터는 도미넌스, 주도성. 주도성이 높냐 낮냐, 이거 속도가 빠르냐 느리냐, 뭐 이렇게 개념으로 잡아도 좋아요. 주도성하고 그다음에 의존성. 의존성은 뭐냐면 사람 중심적이냐 일 중심적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가로 세로 해서 사사분면으로 나눠지게 되어 있다. 물론 이 사사분면이 딱 잘라지지 않아요. 두 개의 성향, 세 개의 성향, 네 개의 성향 고루 가지고 있습니다만 굳이 구분을 하자면 그렇다라는 거죠.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이렇게 봐서, 자, 주도성으로 따져서 주도적인 사람, 비주도적인 분. 그럼 이게 서로 옳고 그른 게 있나요? 그렇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그쵸? 성향이 다른 것 뿐이죠. 주도적인 게 좋냐? 비주도적인 것이 좋냐? 그런 건 없다. 그리고 의존성을 본다고 했죠. 그래서 사람 중심적인지 아니면 일 중심적인지에 따라서 바뀐다. 그러니까 사람 의존성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일에 의존적인 사람이 있는 거죠. 어떤 것이 옳고 그른 건 없다. 성향이 다른 것 뿐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디스크로 따진다면은 도미너스에서 주도성이 높은 사람 D, I는 사교성이 높다. 사교형이라고 그러죠. 사교형이라고 하겠습니다. 사교형, 주도형. 그리고 여기는 뭐야? 디스, 여기는 이제 안정형. 디스크죠. 신중형, 뭐 분석형이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성향으로 나눠지고요. 사실은 극으로 가는 것을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유연성, 플렉시빌리티라고 하죠. 그래서 유연성이 있는 것이 가장 좋죠. 너무 극한으로 가게 되면은 반대쪽에 있는 분들이 자칫 오해를 하거나 갈등을 일으키기 쉽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 세 가지의 갈등을 피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세 가지가 뭐였죠? 기억나십니까? 네, 전회를 안 보셨죠? 봐봐요. 첫 번째, 우선순위의 갈등. 인생에 살면서 순위가 달라. 자기가 생각하는 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에 갈등과 오해가 생기는 거죠. 두 번째, 표현의 갈등. 표현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세 번째, 속도의 갈등. 요 세 가지의 갈등을 우리가 피해야지만 에너지 낭비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주도성이 강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어떤 상황을 주도하고 말을 더 많이 하고 싶어 하죠. 야, 그거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이제 주도성이 높은 사람. 여기는 경청을 잘할 겁니다. 그쵸? 내가 나서길 싫어해. 그런 성향이에요. 여기는 사람 중심적이다. 여기는 일 중심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요 주도형인 사람은 리더십이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자기가 리딩하려고 하니까 리더십이 강하고 어떤 일적으로 성과를 내고 싶어하는 사람이 이 주도형이 있다. 자, 사교형은 뭘까? 사교형은 그래서 뭐 연예인 이런 사람들이 주로 I형이 많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사람 앞에 나서서 뭔가 얘기를 하고 즐기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하겠죠. 그렇죠? 요 안정형은 뭘까? 안정형. 사람 말을 들어주길 좋아하겠죠. 사람 중심적이고 비주도적이니까. 그 신중형은 꼼꼼하고 분석적이고 뭔가 체계적인 걸 좋아합니다. 예, 일적이고 비주도적이니까. 그런데 만일 이 양극단에서 그 사람을 바라봤을 때 어떻게 보일 수 있는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주도형은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내가 어떤 상황이라든지 관계성을 내가 끌고 가고 싶어 해. 그리고 굉장히 일중심적이야. 성과를 내고 싶어 하죠. 그래서 안정형이 보았을 때의 주도형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싸가지가 없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쵸? 자, 너무 오해는 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 신중형이나 신중형은 뭐예요? 꼼꼼하고 체계적이고 분석적이고 이렇게 일중심적이고 비주도적으로 가고 있는데, 이 사교형은 사람 중심적인데 주도적이야. 그럼 중구난방. 예.
즐겁고 재밌고 이러면 되고, 그러면 어떻게 보이냐? 이 사람이 이걸 봤을 때 날라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는 게 아니고. 자, 그러면 이 주도형이 봤을 때 이 안정형은 어떻게 보일까요? 자, 주도형은 뭐라고 했어요? 일중심적이고 주도적인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럼 안정형은 사람 중심적이야. 그리고 이 지향하는 바가 달라요. 이 안정형은 평화주의자, 사람 관계형주의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사물이나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인간이 좋냐 안 좋냐, 인간성이 좋냐 안 좋냐를 가지고 판단을 주로 내리는 거죠. 그러면 주도형이 봤을 때 안정형은 허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 신중형은 어떨까요? 신중형. 이 사교형이나 주도형이 봤을 때 이 신중형은 뭘로 보이냐? 자, 이 사람은 체계적이고 예측 가능한 일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나서지 않고, 그 다음에 일 중심적이죠. 그래서 꼼꼼해. 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유, 쫀쫀하다, 찌질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추구하는 우선순위가 다르거든요. 그렇죠? 자, 주도형은 성과를 내는 사람, 리딩하는 사람, 그렇죠? 성과를 내고 리딩하는 사람이 멋있어 보이겠죠. 그런 성향을 추구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너무 끝까지 가면, 이렇게 가면 독단적이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되도록이면 요 중앙에 있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플렉시빌리티, 유연성을 가지고 요 각각의 사사분면에 있는 성향을 고루고루 내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아요. 이해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 로열티, 자, 믿음, 신뢰, 이게 최상위의 개념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가족들 간에도 믿음을 가지고 저 사람하고 나하고 성향이 다르다고 해서 나 정말 쟤 이해가 안 돼. 쟤 또라이 같아. 이러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나한테 해를 끼치려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믿음을 가지고 같이 가게 되면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가족 간에도 그렇고 회사의 동료들 간에도 그렇고 친구들 간에도 성향은 제각각 다를 겁니다. 이러한 다른 성향을 서로 이해하고 믿음으로 신뢰로 가져갔을 때에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향 분석에 따른 매니지먼트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회부터는 이 각각의 성향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면 좋은지, 어떻게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영건의 도전 브이로그 감사합니다.